좀 화제를 바꿔서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그 정부가 8.15 광복절 복권 심사 대상에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어심만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도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복권이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일단 사면은 된 상황이었으니까 복권이 된다면 당장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생기다 보니까 혹시나 정계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여러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뭐 일단 뭐 사람이 잘 된다는데 뭐 저 축하는 해야 할 일인 것은 맞는 네.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적 의도죠. 왜 김경수 전 지사를 이때 저 사면하려고 복권하려고 할까?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자기 그 저 주변에 있는 그 수구 그 보수 인사들 거기도 이제 사면 내진 복권을 해주기 위해서 같이 끼워 팔기를 하는 네네. 측면이 네. 아주 큰 것 같고 또 하나가 일각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 반명 세력을 네. 한번 키워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뭐 의도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참 수준이 참 권한을 그렇죠. 이렇게 예. 정무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인데 우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그 구색 맞추기 복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그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해 줄 것 같았으면 진즉에 해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사면 복권이라는 게 어쨌든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특사를 할 때 야권한테 일종의 손을 내미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또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손을 내미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민생 사범들 많이 그 사면 복권 해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도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야권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특사를 하면서 야권 인사들을 좀 더 포함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여권 인사들하고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면 야권도 어찌 보면 빚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손길을 내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5번이나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난데없이 이번에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워 넣은 것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에 사면 복권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름만 제가 불러드려도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전 제일 화가 나는 게 원세훈이에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번에 사면 복권 해주겠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하면서 일종의 여론 조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나서서 대통령 옹의를 위해서 국정원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에요. 이게 국기문란이 아니고 뭡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기무사 똑같이 댓글 공작하고 여론 조작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는 그냥 성이 확정되자마자 그냥 번개같이 그냥 사면 복권 해줬어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구에 뭐 위원장 짜리인가 뭐 하나 또 줘버렸고요. 원세훈 전 원장 같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사면 복권 시켜주면은요. 그럼 앞으로 그냥 국정원은 대충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면 복권의 대상이라고 깔끔하지 한다면. 않아. 네.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이분은 스스로 무너진 분인데 조윤호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과해.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를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끼워 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나마 이렇게 해야 이런 사람이 덮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사면권 남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네. 이거고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도 기분이 아주 말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 풀어주면은 이재명 대표 맞서로 상대하면서 싸워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굳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한동훈 대표랑부터 먼저 좀 잘 지내시라는 말씀 해주고 싶어요. 남 싸울 거 걱정하지 말고 아니 싸움을 하라고 풀어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 심사가 있고 나서 특정 언론에게 맞아요. 법무부 쪽에서 먼저 그걸 알려줬던 것 같은데 보통은 뭐 취재 과정에서 보안이 되는 경우가 많을 뿐 그렇게 먼저 그렇게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것은 좀 드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거기를 먼저 이렇게 쟁점이 되게끔 먼저 알려줬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한 다음에 아까 그 수구 꼴통 인사들 아주 이상한 분들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을 못 갖게 만드는 오히려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일이죠. 그쵸. 이미 사면된 사람 복권하는 복권하는 거라. 네. 그 많은 사람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행태들 많이 벌였고 네. 뭐 저 댓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상당 액수를 특수활동비를 빼돌려서 미국에 뭐 그 저 뭐 부동산 얻는데 뭐 썼던 거 아닙니까? 연구소가 뭐 설립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돈을 썼던 그 참견. 비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걸 다 덮어주는 수단으로 이걸 쓴 건데 네. 이게 지금 모든 관심은 이쪽으로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뒤쪽은 예. 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조윤선 말씀하신 뭐 안종범 이런 원세훈 이런 사람들 잡아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시간과 뭐 비용과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조금 잘못해서 바로 집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그걸 집어 넣으면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걸 풀어줘서 풀어주면서 또 또 이제 근데 이렇게 쉽게 집어넣으려고 풀어준다고요? 하고. 보수의 이제 지지를 받겠다는 아, 이런 너무 의도겠죠. 허무해요. 그 사람이 참 좀 그래요. 이게 자꾸 검사욕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네. 자기가 피 묻힌 거 아니에요, 자기 손에. 그러고 난 그렇죠. 다음에 갑자기 우리 조폭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얼굴 싹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피 묻히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손 쓱 닦고 싹 그렇게 운명사 바로 잡고 다시 나와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탁 나오는 것 같은 모습 있잖아요. 네. 다 그게 지금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던 당사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 한동훈 뭐 대표는 안 그런가요? 그렇게 했는데 마치 지금 막 선량한 시민이 된 것처럼 네. 아주 아량이 있고 포용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맞나? 원래 이렇게 잘 변신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저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 궁금한데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건지 소수지만 검찰 내부에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아주 권력에 기생하는 검사들이 있지만 소수. 하지만 이 사람의 목소리가 커. 그래서 돋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좀 대다수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그 검찰 개혁에 아니면 찬성하는 검사님들도 있나요? 내부에서 우리 진짜 자체적으로 이거 변화해야 된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검사님들도 좀 있죠. 조금? 어, 몇 명이요? 한 10명 됐나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일부고 네. 정치 검사, 특수부 검사 중에 정치 검사, 그다음에 또 정치권에 뭔가를 혜택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일부 네. 검사들은 나쁜 사람들도 일부고 일부고. 다수는 뭐 저 형사부 중심으로 그 일상에서 그 국민들 그 권익 그렇죠. 인권 네. 지키는 일을 활동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네. 좋을 사람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검찰 개혁에 찬성하나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찬성한 사람은 근데 개혁을 누가 또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 괜찮다는 거하고 맞습니다. 개혁을 네. 찬성하는 건 또 별개 문제인데 네. 그러나 또 나름의 그 가치관 또 나름의 철학이 있어서 그 개혁을 또 찬성한 사람들도 그 중에 일부가 있는 것이겠고요. 네. 아까 그 나쁜 일부는 절대 네. 찬성할 리가 없고 괜찮은 다수 중에 일부가 개혁에 찬성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겠죠. 네. 네. 저는 저 괜찮은 쪽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주로 실제로 개혁을 이제 형사부나 네, 하셨죠. 네. 예. 뭐 행정 업무 중심으로 했고 음. 항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특수부 직접 수사 기능 이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네. 거의 특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라는 네. 논리를 항상 주장해 다른 왔고 후배님들이 좀 많이 있나요? 아니,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 욕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치권의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네. 하나를 버려야 한다고 하면 직접 수사권을 버리는 게 옳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능, 형사부의 기능, 또 뭐 수사 지휘라고 얘기하고 네. 요새는 이제 그 보안 수사 요청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능을 잘 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7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8.15 특사 문제도 이렇게 시끄럽긴 했는데 또 최근에 오늘도 보면 지면을 한창 장식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두고선 정말로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단체 광복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취임식에 앞서가지고 독립기념관 앞에서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서 네.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제 국정원장 출신이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일에 대통령이 초청하는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아예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대통령실이든 시민사회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거? 참 어디 이거 마초를 데려다가 여성부 장관 시킨 것과 비슷한 거죠. 네. 그 면접 과정에서 그 우리 조선 당시에 독립 전에 우리 국민들을 그 일본의 그 신민으로 네. 뭐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은 또 하나가 그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안익태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저 백선엽, 백선엽 네. 이런 분들 네. 명예회복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그건 하더라도 다른 정치권에서 해야지. 그 어떻게 기관장이 예. 나서가지고 예. 독립기관 독립 그 단체의 어떤 네. 수장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와.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냐 이 말이죠. 큰일 났네. 그리고 그 뭐 안익태 선생 물론 뭐 공도 있죠. 네. 백선엽 뭐 형제 물론 공이 있죠. 그렇지만 친일 행적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그 뒤에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있었으면 그걸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걸 국민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친일했던 것을 친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이겠죠. 네. 네. 아니 뭐 이런 어떻게 보세요? 네. 자격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건. 독립 아니 이거 참 그 이명박 정부가 남긴 아주 안 좋은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뉴라이트라고 흔히들 만들어가지고 그 인사들이 주로 이명박 정부를 구성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시즌 2라고 해도 될 만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고 방식 자체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초로 한 사고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뭐 우리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왜 식민화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되게 낮춰서 뭘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자랑스러운 역사만 기록하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절에 저항하고 투쟁했던 그 역사들을 사실 지우는 작업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역사국 가서 국정화도 시도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그러면은 그때 역사들을 소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들을 좀 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일종의 보수의 뿌리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립투쟁을 했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자꾸 주목하는 것은 독립투사들을 이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좌파적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주화도 좌파 인사들이 민주화를 운동을 하고 투쟁을 했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좌파적 인식으로 역사를 써서 만들어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우파 시각으로 다시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상해 임정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공화정이 시작된 역사는 지우고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 들어가는 그 이후부터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반공 국가입니다. 이렇게 지금 천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윤 대통령이 자기가 국정 1순위가 이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또 발동하고 있는 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일본이 지금 아베나 일본 극우가 하는 짓하고 똑같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똑같이 걔네들이라고 해도 되죠. 거기는 똑같이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된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다시 우리 후손들이 되풀이하지 않게 할 거야. 우리 부끄러운 역사는 그냥 싹 지우고 우리가 다시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잖아요. 정상국가로 가겠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랑 또 다른 형태의 역사 다시 쓰기, 역사 전쟁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맞아요. 예. 동북아재단 이사장부터 시작, 뭐 동북아재단 이사장, 뭐 갑자기 반일 종족주의 책 쓴 거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책 읽어봤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토 나올 것 같은데 끝까지 읽었거든요 제가. 네.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와. 그 거기 뭐야 또 그 소장이었던 사람이 이사로 왔죠. 맞아요. 소장이 박이택이라고 하는 이사로 사람이죠. 왔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이 또 어디 기관으로 또 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독립투사들 서운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덤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오늘 경향신문 일면 정말 잘 썼던데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네. 김구 선생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며요. 그 사람이 또 8월 15일 날 광복절날 책도 낸다는데요. 김구 선생 테러리스트래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광복절의 의미가 이렇게 형해화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꼭 그런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는 과정에서 네. 사도광산의 그런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소관대 만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 주한 일본 대사가 원래 13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법행정사법 3부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는 격을 따지면 국가적으로 훨씬 미치잖아요. 근데 통보했다는 건데 이게 아마도 사도광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입장내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아닌지란 추론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 저희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그 뭐 대통령이 저렇게 한 편이 돼서 일본 편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참 그 뭐 사도광산 문제도 그렇고 그 독립기념관장을 친일 뭐 기념회장을 뭘 맡을 만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저렇게 앉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정권 차원에서 저렇게 계속 저런 일이 된다고 한다면 네. 뭐 국민힘에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뭐 정권을 바꿔놓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겠죠. 정신 사고가 그렇게 돼 있고 네. 친일적 사고로 그렇게 돼 있고 역사관이 그렇게 돼 있고 민족관은 없이 저렇게 이루어지는데 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종찬 저 광복 회장님을 네. 그 친구의 아버님으로 무지 그러니까요. 존경한다는 네. 뭐 사람이 그분 말도 그렇게 안 듣고 독립관장마저도 저렇게 임명할 정도면 네. 저건 그 어떤 그 그냥 마음의 본체 자체가 친일로 뭐 식민사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뭐 해석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역사 왜곡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요. 물질 맞아요. 만능주의, 권력주의, 예. 기회주의, 이기주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만 왜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못 내밀어주고 너 왜 못 나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후진국적인 시민들의 어떤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활개를 치니까 이거는 전 국가적인 재앙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역사 왜곡을 뛰어넘는 윤석열 정부의 아주 악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 역사를요. 이렇게까지 자기들은 생각할 때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린 이제 일본의 뭐 식민도 아니고 일본하고 대등한 국가가 되고 우리가 더 나은 국가가 됐으니까 뭐 쪼잔하게 과거에 했던 일들을 가지고 뭐 배상하라 마라 이런 거 하지 마. 조선일보가 제일 그거 앞장서고 있는 신문인데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 제국주의 시절을 거치고 식민이 됐던 국가, 그러니까 강점이 됐던 국가 중에서요. 투쟁을 해서 그 투쟁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했던 국가들이 정말 많거든요. 당시 제국들이 얼마나 많은 식민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던 국가들은요. 이렇게 무장투쟁을 하든 거기에 저항했던 역사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다 만들어놔요. 이게 국가가 그러면 우리가 또 누군가의 또 식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그걸 국가의 어떤 법통으로 만들고 정체성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후손한테 뭔가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나 우리나라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투쟁의 역사를 지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협조했던 부역했던 사람들을 그 당시 상황들이로는 다 그랬던 거야. 우리가 뭐 해방을 맞을 거라고 그때 어떻게 생각했겠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선생 테러리스트래요. 정한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안중근 선생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건 어머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국가 중에서 무장투쟁 안 한 국가가 어디 있어요. 평화롭게 비폭력 투쟁만 한 국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폭력 투쟁은 저항의 수단으로서 그것도 또한 매우 유효한 수단이지만 폭력 투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면 그건 딱 일본 논리 갖고 온 거랑 똑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준동한단 말이에요. 막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지금 헌법도 무시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에 왜 우리가 이런 국가에 살아가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인식 자체를 뜯어고치는 작업을 하겠다. 사상 교육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매우 심각한 정말로 문제입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 기대가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광복회 같은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보이콧을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이미 조국 혁신당은 안 가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아마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뭐 지도부의 네. 뜻을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네. 뭐 참 이 상태에서 협조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네.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상황에서 듭니다. 또 이제 광복절 특사는 발표를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들어가지만 또 잔뜩 또 이제 그 여당 이 몸담고 있던 인사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광복절이 정말로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저도 안 볼래요. 더 인정할 어이없는, 수가 없어요. 더 어이없는 건 새로운 통일 구상을 내놓는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더 그 어이가 없었어요. 뭐 이래요. 예. 광복절이니까. 새로운 통일 구상. 예. 새로운 그 통일 구상을 무슨 생각으로 지금 내놓겠다고 여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패전 기념일, 진짜. 패전을 애통해 하는 예. 패전 뭐 저 몇십 주년 행사로 치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제가 그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잃은 것을 애석히 하는 네. 통념의 날로 한번 진행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